자, 우리 노아홍수 그러면 노아홍수는 노아가 600살 되던 해 2월 17일 날 시작을 합니다. 언제 끝나냐면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끝나요. 그러니까 1년하고 얼마 걸린 거예요, 노아홍수는? 열흘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생 하늘의 창들이 열면서 뭐예요? 홍수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40일 만에 뭐는 끝났어요? 이제 홍수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물은 창이랬어요. 그러다 이제 물이 감하기 시작하는데 감하다가 방주가 어디에 걸려요? 아라락산에 걸린 게 7월 17일입니다. 물이 계속 어땠어요? 더 감한 거예요. 감에다가 다른 산들에게 봉우리가 보인 게 10월 1일이에요. 또 계속 감했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검은색 글자는 성경에 써 있는 정확한 날짜고, 파란색은 뭐냐면 며칠 지났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유추해가지고 적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40일이 지난 다음에 11월 10일경에 노아가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비둘기, 깨마귀 한 마리하고 비둘기 3마리를 며칠 간격으로, 이게 중요해요. 7일 간격으로 날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비둘기가 안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 12월 2일경입니다. 그리고 1월 1일이 됐을 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밖을 쳐다봐요. 물이 많이 감했겠죠? 근데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오라! 명령과 함께 이제 노아 홍수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1년하고 한 열흘 정도 걸린 1년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창조과학자는 이 노아 홍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뭐냐면 물이 점점 불어올라갔던 시절이 있죠.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노아 홍수 전기라 그래요. 자, 물이 거의 감하고 말랐을 때가 있겠죠. 방주에 나올 때까지 이때를 우리가 노아 홍수 후기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에 다 잠겼다 그랬어요. 자, 물이 한 거 높은 데서 어디로? 낮은 곳에 평형을 찾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천하의 높은 산에 잠길 수가 없어요. 천하의 높은 산에 잠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전지구적인 사건 아니면 안 돼요. 자, 그러므로 노아 홍수는 우리가 편견 없이 읽으면 이건 전지구적인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근데 이제 노아 홍수를 보면 우리도 이제 홍수를 번역했어요. 영어로도 flood, 홍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별한 이제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마뿔. 이 마뿔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마뿔이 뭐냐? 저도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봐야겠죠, 그죠? 노아 홍수 이 과정을 읽으면 이 마뿔은 잔잔한 홍수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격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격변 아시죠? 영어로 캐타스트로피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의 내용을 보면 홍수 그러니까 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근데 물과 함께 같이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뭐냐면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건 지금 홍수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뭐와 함께요? 땅과 함께 멸하겠다 그랬어요. 땅과 함께 멸한 사건이에요. 이거 홍수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를 저주하지 않겠다? 땅이에요. 이 얘기는 노아 홍수는 뭐를 저주한 사건이에요? 땅을 저주한 사건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 이 맞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영어로 flood, to destroy the earth, destroy. 완전히 땅을 파멸시키는 이 맞불, 홍수는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양적으로는 뭐냐면 전지구적인 홍수 아시겠죠? 질적으로 뭐냐면 땅들이 파멸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격변이에요.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7장 11절에 보면 그날 큰 깊은 샘들이 터지며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지하수가 터지고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안에 지하수 터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원래 전공이 지질학이잖아요. 지질학 가운데 제가 전공이 화산입니다. 이 안에 내용물이 막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변적 심판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천하의 높산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잠겼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때 홍수는 잔잔한 홍수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심판 이래로 우리가 이거보다 더 큰 격변을 경험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전지구적으로 땅들이 파멸되는,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한 흔적들은 지구상에 안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이후에 이걸 갈아엎을 만한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흔적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겠죠, 그죠?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어요? 지진이죠, 지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집들이 무너지죠. 왜 무너질까요? 흔들리니까 무너지겠죠. 근데 여러분, 강한 지진일 경우는
이제 너무 강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이제 따따따 흙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순간적으로 들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만나. 마찰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뭐냐면 이 전체가 액체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액체처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뭐라 하냐면 리퀴팩션, 토양 액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아홍수 때 어땠냐면 어마어마한 흙들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니이가테 지진 때 일본의 토양 액화에 가지고 아파트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제가 우리 몇 년 전에 고베를 갔는데 일본에 거기 1995년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 그 지진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당시 그 지진 박물관.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정말로 많은 부분이 토양 액화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걸 아파트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람 다 죽은 거죠. 토양 액화. 그러니까 노아홍수 때 모든 기풍의 샘이 터졌으니까 어마어마한 흙들이 만들어진 거 아시겠죠? 이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자, 그냥 그때 물들은 맑은 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네, 잔잔한 물이었을까요? 노 아니죠. 그러니까 해저 지진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천안읍산 잠겼는데 계속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이러한 현상, 그거 뭐라 그러나요? 네, 바로 그 해일을 쓰나미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약간 전 세계 지도를 피면 한국부터 찾아야 돼요. 찾았어요? 네, 그래야 스토리가 진행돼. 자, 근데 여기 칠레에서 1960년에 지진이 왔는데 9.5도였어요. 역대 이거보다 이상의 지진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지진계가 만들어진 이래로. 여러분, 우리 이번에 그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이 얼마였죠? 쉽게 약간 5.5라고 했어요. 5. 얼마였어요? 자, 그러면 8.5에서 9.5는 10분의 1이에요. 7.5는 100분의 1이에요. 6.5는 1000분의 1이에요. 5.5는 10,000분의 1이에요.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일본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냐면 2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시속 840km. 15m 파고로 시작했는데 일본 도달할 때 10m를 유지했어요. 이때 140명 죽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지진이 140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시속 840km 무슨 속도예요? 비행기 속도죠. 이제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알래스카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남극까지 가는데 18시간 걸렸어요. 시속 900km. 비행기 속도예요. 자, 우리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2004년도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약 30만 명을 죽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비행기 속도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쓰나미 위력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저 위에 시간이 점점 갈 거예요. 그죠? 예.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노아홍수가 지구상에 어디에서 발생해도 전 지구가 노아홍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건 하루가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하루 안에 영향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영어로 all the fountains, great deep, burst open. 자, 그러므로 이 어마어마한 격변, 흔적은 당연히 남겨야 되고, 왜? 그 이후에 이거보다 더 큰 격변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네,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어제 얘기했던 우리 화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고기 화석부터 하면, 자, 우리 물고기가 잘 놀고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 물에 뜨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죠. 만화가 나오면 갑자기 수준이 쉬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 잡아먹어요. 그다음에 박테리아 해가지고 다 분해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화석은 예외가 없어요. 물고기 화석을 보면 아가미, 등뼈, 지느러미까지 완벽하게 보존돼 있어요. 꼬리 지느러미까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 화석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갑작스럽게 매몰된 거예요. 지금 물고기가 잘 놀고 있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흙이 덮친 거야. 그러니까 이때 흙의 속도는 뭐보다는 빨라야 될까요? 그죠? 물고기보다 빨라야겠죠? 물의 양도 어때야 될까요? 많아야겠죠? 얕으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다량의 흙이 갑자기 덮친 겁니다. 덮친 다음에 물고기가 화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석으로 변하는 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조건만 맞으면 금방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나무 화석 같은 게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어요. 나무 화석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특허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바로 되는 겁니다. 예. 물고기 보세요. 예외가 없어요. 완벽하게 보존돼 있어요. 자, 우리 그랜드 캐년이 있는 곳은 이제 콜로라도 고원이라 그러는데, 이 콜로라도가 우리나라 한반도 거의 한 3배 됩니다. 넓게 잡자면. 자, 그런데 거기서 유난히 많이 발견되는 조개 화석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앵무조개라고 하는 조개가 있습니다. 기다란 조개 화석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질학자들이 콜로라도 고원에만 10억 구 정도는 있을 것으로 추정돼요. 적어도. 네. 근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재밌는 게 이들이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누워 있어요. 여러분, 이 조개들이 우리 죽을 때 머리 서쪽이다? 이러고 죽겠어요? 바로 먼저 그 흙이
이동되는 방향에 따라 어떻게 됐을까요? 배열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배열시키려면 그때 흙의 속도가 얼마나 될까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자, 이런 흙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저탕류. 한 번 더 할까요? 저탕류. 자, 저탕류라고 하는데 일단 나중에 다 보여드릴 거예요. 초속 미니멈 이거보단 빨라야 돼요. 초속 7m보다는 빨라야 돼요. 자, 근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했던 밀물과 썰물이나 허리케인도 바다 밑바닥에서 초속 7m를 만든 경우는 없어요. 왜? 밑에 바닥으로 갈수록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밑바닥에서 초속 7m를 만든 경우는 쓰나미와 같은 사건 아니면 안 돼요. 예. 저도 재밌는 건 뭐냐? 근데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쓰나미들 있죠? 칠레 쓰나미, 일본 쓰나미, 인도네시아 쓰나미를 봐도 여태까지 이런 식의 화석을 만든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왜 지금 쓰나미는 못 만들까? 여러분, 물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깊은 샘이 터지는 어마어마한 흙들이 만들어졌겠죠? 이것과 천하의 흡산에 잠겼던 이 사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육지의 지금 75% 이상은 지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층은 지질학자가 연구하는 연구의 대상에 가장 일반적인 게 바로 뭐냐면 지층입니다. 네. 여러분, 화석은 이 지층 속에 있는 거예요. 아마 지층 그러면 가장 유명한 곳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랜드 캐년일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규모가 어떠냐면 수평으로 연결된 지층이 한 번당 3배쯤 됩니다. 수평으로 연결된 게. 그랜드 캐년이라는 게 협곡이잖아요. 깊이 파인 거죠. 그 파인 게 깊이가 1.8km예요. 너비가 얼마냐면 최대 30km예요. 길이가 얼마냐면 450km예요. 근데 1.8km 워낙 깊숙이 파였죠. 그러므로 지층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네, 완전히 일자예요. 예전에 이러한 지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오랜 세월 동안 쌓여가지고 지층이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했죠. 사실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면 지층은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실험을 보여드리겠는데, 자, 이 실험은 1994년도에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이제 했던 실험입니다. 줄리앙이라고 하는 지질학 교수인데, 자,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비커에다가 이 사람이 이제 굴러가는 패턴에 대한 얘기, 입자에 대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비커에다 굵은 흙하고 고운 흙을 섞어서 넣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윤학화시킨 거예요. 떨어뜨린 거예요. 자, 그러면 굵은 거하고 고운 거하고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굵은 거요? 고운 거요? 같이 떨어지겠죠. 네. 이 핀셋으로 고르지 않는 한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겠죠. 자, 떨어진 다음에 이들이 쌓이겠죠. 쌓일 때 경사가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중력에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굴러가면 입자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굴러가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입자에 따라 나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청파중앙학교는 비탈해졌으니까 좋아요. 볼링공하고 골프공을 굴렸다. 그냥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어느 게 먼저 굴러올까요? 볼링공이죠. 왜 한 바퀴 굴러갈 때 골프공 어때야 돼? 열심히 쫓아가야 되잖아요. 또 골프공은 또 웬만한 데 다 걸리겠지만 볼링공은 어때요? 그냥 밀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나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뉘는데 지금 이제 굴러가는 패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나뉘는데 계속 공급이 되니까 반복적인 지층이 바로 만들어져요. 보세요. 네, 지층이 바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층이 오랜 세월 동안 쌓여가지고 지층이 만들었다고 하는 건 실험에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느낌이었어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실험을 이 사람이 하는데 이번에는 커다란 물탱크 속에다가 굵은 흙하고 고운 흙을 섞어서 넣었어요. 물속에다. 그걸 물속에서 물과 함께 끄집어내 본 거예요. 자,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땐 같이 나오겠죠. 근데 이동할 때 이동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나뉘는데 계속 공급이 되니까 보세요. 반복적인 지층이 바로 만들어져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지질학자들은 이 지층에서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자,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우리 얘기했죠. 저탕류. 여러분 탕류 아시죠? 탕류. 탕류가 뭐예요? 흙탕물 아니에요. 그죠? 흙탕물. 흙탕물은 지금 밑에서 흐르죠. 그죠? 오케이? 그 중력에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아래 저자를 써가지고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탕류. 자, 그래서 오늘날에 저탕류에서 지층이 만들어진다. 이걸 제일 많이 배워요. 또 용어도 좀 바꾸기도 했어요. 수중 중력류 그래가지고 중력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 subaqueous gravity flow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비슷한 말. 자, 근데 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T1, T2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전에는 지층을 보면 밑에 있는 지층이 어떻게 먼저 만들어지고, 오케이, 되셨어요? 위에 있는 지층은 나중에 됐다고 생각했잖아요. 왜? 쌓이고니까. 자, 근데 이 실험을 보니까 T1이라는 건 같은 시간에 만들어진 거죠. 저도 알아요. T1, T2 뭐 이러면 머리 아파지는 분 있다는 거. 내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T1은 같은 시간에 만들어진 거죠? T2는 뭐예요? 또 다른 같은 시간에 만들어진 거죠? T1이 먼저예요? T2가 먼저예요? T1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T1 저 위에 있지만 밑에 있는 T2보다 어떤 거예요?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위에 있다고 나중에 만들어진 지층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층은 수평으로 수직으로 동시에 만들어져요. 자, 아까 얘기했죠. 화석은 어느 속에 있다? 지층 속에 있다. 그럼 여러분 밑에서 발견된 거라고 먼저 살던 게 아니란 거예요. 위에서 발견된다고 나중에 살던 게 아니에요. 시간차가 없는 거예요. 화석의 시대는 오랜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석의 위치는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자,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우리 저탄류가 밀려오는 겁니다. 오케이, 되셨죠? 자, T1, T2, T1, T2 아시겠죠? T3. 자, T1 위에 있죠? 그렇지만 밑에 있는 T2보다 뭐란 얘기예요?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네. 제가 만약 이 실험 안 보여주고 했으면 여러분 밑에가 먼저 위에가 나중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층은 수평으로 수직으로 동시에 형성돼요. 화석의 위치는 여러분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예요. 여러분 이 지층이 있잖아요. 쌓이고 빨리 다 버려야 됩니다. 왜? 지질학자들도 쌓이고는 없어졌어요. 수평으로 수직으로 이동하는 바로 뭐라고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탕류. 네, 여러분 이 저탕류에서 그럼 지층이 만들어진 예가 있냐? 너무 많아요 이건요. 그러므로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주면 우리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터졌어요. 우리 시애틀이라는 동네 아시죠? 시애틀. 이제 북부 서부인데, 자, 거기 이제 시애틀이 있는데 그 근처인데 화산 폭발이 터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유명해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이게 터진 날짜가 언제냐면 공교롭게 1980년 5월 18일이에요. 많이 있었던 날짜죠. 광주왕제 그날 동시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다른 뉴스가 많으니까 이게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요. 왜?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이거든요. 근데 화산재가 분출한 거예요. 근데 화산재가 위에도 쌓이고, 예, 그리고 밑에도 쌓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위에도 쌓였던 화산재가 눈녹음물과 함께 중력에 의해가 저탕류로 쓸려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속도가 시속 100km가 넘었어요. 자, 아까 우리 쯔나미는 비행기 속도라 그랬죠? 자, 시속 100km면 무슨 속도예요? 그 자동차 아시겠죠? 쯔나미는 비행기 속도, 저탕류는 자동차 속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뚜렷한 지층을 바로 만들었어요. 7.5m의 지층을 수시간 만에 바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얘기 안 드렸으면 여러분 이거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예, 우리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아니에요. 너무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지질학자들이 저탕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이 세인트 헬렌산의 이 지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층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랜드 캐니언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지층의 두께만 1km가 넘어요. 여러분 지층의 두께가 1km라는 건 두께인 게 아니에요. 그랜드 캐니언 주변에는 이거보다 훨씬 두꺼워요. 대한민국 이보다 더 두꺼운 지층 많아요. 이게 이제 훤히 드러난 게 1km란 얘기지. 수평으로 연결된 게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 3배가 돼요.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지층을 쭉 연결하면 어떤 지층은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끊이지 않고 연결돼요. 여러분 쌓여가지고 과연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상에 어떤 지형에 이렇게 지형이 수평인 곳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쌓였다면 그 지층의 경계는 이렇게 돼야 돼요.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다 울퉁불퉁하니까. 근데 지층의 경계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완전히 일자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적 간격 없이 저탕류가 밀려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예? 예, 화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노아홍수 넘어가 볼게요. 자, 노아홍수는 이제 물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탕류가 밀려왔겠죠, 그죠? 자, 밀려올 때 쫙 밀려왔을 거예요, 그죠? 자, 밀려왔을 때 당연히 조개, 바다식물, 물고기 순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 그럴까요? 거기가 자기가 살던 위치니까. 자, 중간 단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겠지. 왜? 물고기가 잠깐 밑에 놀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노아홍수가 난 거야. 아, 난 어떻게 진화론 수소를 발견돼야 되고 위에 올라가서 죽겠어요? 화석의 위치는 뭐라고요?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거든요. 여러분, 그런 예들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리조나 대학에 있던 사람이죠. 커틀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지층의 무질서의 규모는, 지층이 무질서라는 얘기 뭐냐면 화석이 진화해서로 발견되지 않는 걸 지질학자들은 지층의 무질서라 그래요. 네. 자, 이 무질서의 규모는 수미리에서부터 수미터까지다. 아세요? 화석이 진화해서로 발견되지 않는 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규모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오케이, 되셨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 무질서는 뭐라고요? 아마 모든 화석 기록의 일반적인 현상일 것이다. 화석은 여러분 진화해서로 발견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스테판 제이 굴드라고 2002년 사망할 때까지 진화론자 대부였던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화석 기록에서 진화론, 진보 방향을 발견하는데 실패했다고 여긴다. 네, 우리는 희망하는 어떤 패턴 때문에 부담을 받아왔다. 이렇게 발견돼야 되는데 진화론적으로 이건 희망사항이었던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발견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부담이 받는 거예요. 왜? 나의 진화론적 사고하고 안 맞잖아요. 자, 우리 스테판 제이 굴드하고 쌍벽을 이루던 진화론자입니다. 스탠리 잔스 홉킨스죠. 여기 있던 사람이죠. 자, 화석 기록 자체는 어떤 종류의 동식물에서 단계적 전이를 보여주는 연속적 기록도 보여주지 않는다. 화석은 여러분 진화수로 발견 안 돼요. 중간 단계 없어요. 화석의 위치는 뭐예요?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예요. 여러분, 삼엽충 이런 것부터 진화와 멸종과 진화와 멸종과 진화와 멸종 반복되다 아담된 거 아니에요. 오케이? 아담까지 다 창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석들이 매몰된 거예요. 이 그림이 나왔을 때 누가 가장 떨었다고요? 교회. 이때부터 여러분 이 역사를 사실로 놓고 성경을 바꾸려는 작업들이 일어났어요. 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말에 떤 거예요. 모세의 낡은 책.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진화하도록 내버려두다가 나중에 아담 됐나? 진화와 멸종 반복되다 아담 됐나? 어떤 사람은 창조와 멸종을 하나님이 반복시키면서 창조하셨나? 이런 얘기들이 다 언제 나왔냐? 이 질세표가 등장한 다음에 나온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뭐죠? 자유주의 신학이 뭐예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리다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등장했냐? 이게 등장한 다음부터예요. 이 역사를 믿는 사람부터. 왜? 이들이 진짜 성경 역사보다 이 진화의 역사를 더 신뢰했거든요.